일상적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 요때를 무조건 취득일로 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위와 같이 그럼 계약서보다 앞서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또 늦게 주면요, 늦게 준 것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로 합니다. 언제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 그때 잔금을 언제 주겠다라고 명시된 때, 요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그럼 위에 거고 반대죠. 그럼 아까 입증된 거는 계약서상 날짜에 주건, 그거보다 앞서 주건, 그거보다 늦게 주건 전혀 문제 없어요. 실제 지급한 때지만 개인과는 무조건 언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원칙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없거나 이게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요. 계약상 잔금일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가 있다. 그럼 그때는 언제까지 합니까? 그때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되는 날로 합니다.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로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분명히 이제 계약서에 잔금을 준다고 한때 요때가 취득한 때인데, 자, 요 날짜가 없거나 불분명하대요. 이 날짜가 없대. 그때는 요 계약일로부터 쭉 와서 언제? 60일 내는 날. 60일 내는 날, 요때를 저희 법상 취득한 날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요 계약상 잔금일이지만 이 날짜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언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이 됩니다. 자, 근데 얘도 이제 예외가 또 있어요. 자, 이때 잔금 지급일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60일 경과되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법상 원칙보다 뭐가 앞서가 있으면 등기가 앞서가 있다면 전부 다 그 등록한 때가 취득한 때가 됩니다. 이거는 위에 거하고 공통점이죠. 그래서 세법상 원칙보다 앞서서 이미 등기되면 전부 다 그 등록한 때가 취득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 선등기의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선등기 되었다면 언제가 돼요? 그 등록일로 합니다. 등록일로 한다. 그래서 항상 원칙보다 앞서서, 즉 1번보다 앞서서 2번보다 앞서서 등기되면 그 등록한 때가 그때가 취득한 때가 됩니다. 자, 이제 교재 봅시다. 자, 75쪽에 1번입니다. 객관적인 취득. 자, 언제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자, 다음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은요, 계약상의 잔금일과 관계없이 언제입니까? 밑줄 주십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한다. 실제 잔금을 지급한 때 취득한 걸로 봅니다. 자, 박스는 1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2번 외국에서 수입. 3번 공매 방법. 4번 판결문에 의한 취득. 5번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된 취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소한 용어가 4번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 가격이 증명되었다. 이건 뭐냐면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낸 이러한 취득이에요.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약간의 소송이 있어서 훗날 이게 이제 판사가 이건 이렇게 판결을 내겠다. 그런 것들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다음 5번. 자,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은 거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같은 걸 분양받은 걸 보고 제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된 취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5가지입니다.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자, 우측에 봐요. 그 75쪽에 우측에 보니까 자, 주의라고 돼 있어요. 주의. 자, 판결문은요,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을 말합니다. 자, 하나 비주얼, 화해, 포기, 인락, 의제 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대요. 자, 그럼 똑같은 판결문이라 해도 뭔 제외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은 제외한대요. 그럼 그 제외한다는 것은 이제 과세하지 않겠다가 아니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지 않겠답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상 잔금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판결문은 누가 판사가 인정한 것만 세법상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록 이게 판결문이어도 당사자 간의 어떤 화해, 야 우리 이제 소송 그만하자, 화해, 혹은 한쪽의 소송 포기, 한쪽의 자백 이렇게 해서 나온 판결은 객관성이 없는 거로 봐요. 세법상은. 왜?
그러면 세법상 이거예요. 화해할 걸 왜 소송 걸었니? 이런 얘기예요. 그죠? 또 소송을 포기할 걸 왜 걸었니?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거는 세법상 입장이에요. 당신들이 이미 이거는 짠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 짰다는 건 통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판결문은 끝까지 판사가 인정한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의 어떤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일반적 취득인데 언제예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하죠. 1번. 자, 객관적인 취득 외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언제입니까?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밑줄 칩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자, 두 번째. 자, 계약상 잔금일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때입니다. 조심할 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때, 그때가 취득한 때가 돼요. 자, 세 번째 특례입니다. 자, 등록일로 돼 있죠. 자, 계약상의 잔금일 혹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전에, 자, 전자 동그라미치고요. 예, 등록한 경우는 그 등록한 때 취득한 거로 봐요. 항상 선등기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등록한 때 취득한 걸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상승계 취득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연부취득 나오죠? 두 번째는 연부취득인데, 연부취득이 또 뭔가 보죠. 자, 어떤 내용이고, 언제가 이제 취득한 때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득은 취득인데, 대금을 단기간 내에 주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장기간. 그래서, 요건 이제, 대금을 주되, 매년 지급하는 이런 형태의 취득이 연부취득이에요. 매년. 그럼 대체, 그럼 몇 년 정도 줘야 됩니까? 그래서 연부취득 하려면 이제 기본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그 연부 기간이 적어도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2년 이상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취득 가격이 내가 취득한 그 해당 취득 가액이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득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토탈 금액이에요. 총 취득 금액이에요. 총 취득 금액이 50만 원 초과돼야 돼요. 그래서 50만 원 초과한다. 이 내용은 똑같은 말로 뭐냐면 면세점 초과입니다. 똑같은 말로 하면 면세점 초과 이렇게 해요. 면세점 초과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연부취득은 일단 그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되고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한다 이거죠. 그럼 언제가 취득한 때입니까? 자, 원칙을 본다면 이때가 취득한 때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합니다. 그러면 자, 사실상 연부금 준 때다. 즉 실제 연부금을 완납한 때가 취득한 때예요. 다만 원칙이 있으면 역시 예외가 있죠. 자, 예외 규정은 선등기의 경우, 즉 사실상 연부금이 완납되기 그 이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언제? 그 등기일로 합니다. 그 등기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연부금 완납 전에 이미 뭐가 되면 등기되면 그 등록한 때가 취득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 똑같죠, 그죠? 항상 세법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그 등기한 때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죠. 보통 이 연부취득도 이제 요것도 이제 국가와 매매 계약할 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죠. 자, 국가로부터 갑이 취득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취득하면 아까 이거 아닙니까? 국가는 언제? 사실상 잔금일인데 왜 지금은 또 사실상 연부금입니까?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국가로부터 취득되어도 계약한 때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단기냐 아니면 계약일로부터 그 잔금일까지가 장기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계약한 때부터 잔금을 주는 때까지 그 기간이 단기였다면 그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지만 그 기간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장기 몇 년 2년 이상 이렇게 장기였다면 그때는 잔금일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왜?
가정주의 잔금일까지 연부기간이 뭐 50년이다, 50년이다. 그럼 50년 뒤가 잔금일자가 되고 50년 뒤에 정부는 세금을 걷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매년 연부금을 지급할 때 이때를 그 해당 취득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보죠. 자, 그럼 얘도 이제 금년도 2011년도에 이제 계약했대요. 계약한 금액이 자, 3억 원입니다. 3억이 계약을 했다. 계약하고 자, 이걸 3년 동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1억을 주고 2013년도에도 1억 주고 2013년도 1억 주고 그 다음에 2014년도도 1억 주고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3억을 몇 년간 3년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이런 형태의 취득이 여기 연부 취득이에요. 그럼 언제가 취득이냐? 자, 계약한 금액 3억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자 4월 13일 날 1억을 줬대요. 그럼 요 1억 준 날 요 준 만큼 취득된 걸로 봐요. 준 날 준 만큼. 그럼 요 준 날이 취득한 때요. 얼마나? 준 만큼. 또 1년 뒤에 또 줄 거 아니에요. 또 다시 4월 13일 날 또 다시 1억 줬다. 그럼 또 준 만큼 취득해요. 1년 뒤에 또 4월 13일 날 또 다시 1억 줬다. 그럼 또 요 준 만큼 취득이 돼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연부 취득은 이렇게 매년 각각 지급할 때마다가 각각의 취득식이에요. 매년 각각 지급할 때마다가 각각의 취득식입니다. 다만 예외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찌감치 뭐가 돼 있다면 등기간 돼 있다면 요 등기한 때가 취득한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으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 갑시다. 3번. 자, 이제 무상취득인데 무상취득에는 두 가지